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명서님도 그 안에 다 입었네요. 올젠. 네네. 우리 올젠에서 여러분 어? 열심히 방송한다고 옷 보내주셨어요. 저는 올젠 아니긴. 아, 그래요? 집에 받았는데 아직 아직 못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네, 집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입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 응원 많이 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명성님에 갑자기? 대한 응원이 아주 요새 그래요? 핫해요, 핫해. 오, 뭐 모르는 고맙습니다. 척, 모르는 척.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이거, 잘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지? 되게 뭔가 해맑은데 뭔가 되게 알죠, 여러분 약간 느낌. 열받게 하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밤사이에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어땠어요? 괜찮았던 수준이 아닌데. 완전 좋아. 아니 왜냐면 너무 또 좋다고 호들갑 뭐라고 하실까 떨면은 봐? 혼나요. 그래서 그쵸.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하루만큼은 네. 오늘 하루의 어떤 분위기만 말씀드리면 어. 진짜 좋았던 거 너무 맞아요. 좋았죠. 네, 미국 증시가 요거 차트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시작부터 좋았고요. 네. 한번 장 초반에 덜컹거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갔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뭐 듣기 전에는 뭐 이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뭐야 이렇게까지 호재가 많이 나왔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저도 어제 그 저녁에 라이브 방송 준비하면서 좀 당황했어요. 왜요? 뭐 약속이나 한 듯이 호재를 막 계속 터트리는 거예요. 시장이. 준비 발사. 맞아요. 진짜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또 제가 이제 엊그제 막 차트 갖고 나오면서 네. 뭐 이게 바닥일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차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잖아요. 약간 후행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까 싶었는데 기가 막히게 또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바닥을 잡히면서 미국 증시 기준으로 국내 증시는 조금 뒤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네.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수요일이 바닥이었고 이제 화요일 미국 증시 기준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바닥을 좀 잡는 그림이었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확실하게 그게 바닥이었음을 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러고 나서 또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다만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엄청 걱정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쫙 날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얹어서 반도체만 오른 것도 아니고 메타 같은 종목들이 더 올라갔어요. 메타도 올라가고 테슬라도 올라가고 그동안 스페이스X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쵸. 종목가 아래까지 내려왔었는데 스페이스X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급을 이렇게 쫙 나눠 먹었습니다. 네. AI 전방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간밤의 시장은 뭐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진짜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 1.3% 올랐고요. S&P 500 0.8%, 러셀 2000 1.3%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분위기가 딱 느껴지시죠? 네. 엔비디아랑 구글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엔비디아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제가 큰형님 둘이 해줬다.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일단 확실하게 좀 바닥 잡아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받아서 이제 동생들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램리서치 6%, 마이크론 4.5%, AMD 5.7%, 마벨 5%, 샌디스크 7.6%, 웨스턴 디지털 5%뭐 다 올라갔습니다. 팔란티어 조금 아쉬웠지만 오라클까지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포티넷, 펠로알터 네트워크스는 연일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정말 돋보이는 급등세 나타났는데 메타가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이었잖아요. 근황. 근데 그 근원이 근원지. 갑자기 히어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왜 영웅이에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악마가 영웅으로 네. 돌아왔다. 테슬라도 3% 네. 넘게 상승했고요. 여기도 뭐 다 초록색이죠. 거의 대부분 초록색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뭐 굳이 언급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메타 얘기하면 제가 악마라고 했는데 사실 메타의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메타가 얘기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이었고. 그 어제 거기에- 그리고 앵커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요? 아니 진작에 메타가 좀 얘기 좀 해주지. 근데 그거를 뭐 들었나? 갑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러면서.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지금 아이고. 빅테크 기업들 소름이네, 이제 언론 소름이야. 담당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군요. 네. 네. 보고 있니? 네. 하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메타뿐만 아니라 여기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71.8달러. 어제 이맘때에 또 뭐 미군 중부사령부가 뭐 이란을 또 공격했다. 타격한다. 그러면서 이게 74달러까지 갔었나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방 또 내려오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화를 받았다. 네, 이란이 어제 박현도 교수님하고 네. 성희강 아,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네. 오랜만에 아. 했어요. 요 아마 인터뷰가 주말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반갑다.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워요. 근데 우리 만나지 말아야 됐었잖아요. 하면서 근데 이 이슈도 이제 그분들도 이란이 대체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꾸 호르무즈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스포하면 안 되니까. 궁금한 내용은 주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는 조금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고점으로 막 치닫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왔고요. 금값도 1.3% 올랐고 비트코인도 1.9% 올랐고 네. 이 모든 5개의 지표가 모두 증시에 우호적이죠. 네, 그렇게 일단 결과가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밤사이 내용들 중에서 메타가 영웅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이유에서 영웅이 됐을까요? 자, 일단 로이터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건 걱정이라기보다 확대 해석이라고 할게요. 네. 메타가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캐펙스를 꺾고 돈을 이제 안 쓰고 뭐 AI에서 혹시라도 이탈하고 막 이런 것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메타가 내년까지 컴퓨팅 용량을 14기가와트로 2배로 늘린답니다. 예. 이러면은 뭐야 캐펙스를 꺾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걱정을 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네. 내년까지 무려 2배로 늘린다고 하고요. 9월부터는 자체 개발한 아이리스 AI 칩 생산도 시작한다. 네. 이게 사실은 메타가 그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돈을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인재들을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 컴퓨팅 파워도 늘리는 거고 자체 칩도 개발하는 거고 이러면 그냥 그 알파벳 모델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마존 모델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알파벳에게는 TPU가 있고 아마존에게는 트레이니움이 있죠. 그러면 이제 메타에게는 아이리스 칩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비용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메타에 대한 의구심. 너네 도대체 돈 쓰고 뭐 하는 거니? 네. 그게 사실은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었고 잘 빌드업 짜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수정해서 앞으로 가려는 거야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고요. 브로드컴이랑 공동 설계를 한대요. 이 아이리스 칩은. 그래서 뭐 TPU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만들 때는 브로드컴에 노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삼성전자와의 메모리 공급 계약, 샌디스크와의 스토리지 공급 계약, 그리고 스미토모 전기와의 광섬유 장비까지. 와,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들을 다 건드렸습니다. 그러네요. 광섬유까지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올해 AI 인프라에 이만큼 투자할 것이다. 라고 메타가 확 우려를 씻어줬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메타의 주가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얘는 돈을 계속 쓴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더니 이제 뮤즈 스파크 1.1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메타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니까 너네 AI 그만두나? 그랬더니 증명을 하나씩. 뮤즈 이미지 꺼냈죠. 그리고 바로 또 뮤즈 스파크 1.1을 또 꺼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AI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가격을 많이 깎았습니다. 네. 알렉산더 왕이 나와서 보시면은 저커버그도 이번에 우리가 진정으로 진지한 API를 선보이는 첫 번째 사례다. 가격 책정 방식도 매우 공격적이고 매력적일 것이다. 오픈 AI랑 챗GPT 뭐 요즘 비싸다면서요. 토큰 가격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전가한다면서요. 우리 거 쓰세요. 우리 거 싸요. 좋아요. 우리는 오픈 소스가 아니고 일정량의 무료 토큰 쓰시면 개발자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거니까 무료 토큰까지 드립니다. 이러면서 뮤즈 스파크의 강한 홍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최고 모델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25% 수준밖에 안 된대요. 제일 비싼 거 네. 대비해서 25%. 오픈 AI랑 엔트로픽이랑 비교했을 때 네. 공격적으로 쫙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시장을 흔들었던. 저커버그가
AI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요? 뭐 이게 사용료가 높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꼭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임대해서 쓰면은 그 돈으로 이것도 계속 우리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건 너네 뭐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남겨서 하려는 거야 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좀 사업화해서 수익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걸 써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 빌려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말은. 뭐 하다가 이제 남으면 클라우드 사업도 우리 할 수 있는 거다 정도로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다가 남으면 있는데 일부러 남겨서 이걸 파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아, 그렇게 그런가요? 해석을 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분석으로 얘기를 있겠네요. 하더라고요. 예. 매력적인 딜이 들어왔대요. 너네 메타 니네가 쓰는 거 우리한테 XAI처럼 돈 더 많이 줄게. 예. 그래서 XAI 모델이라고 예. 이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래서 세미 아날리시스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그 분석 자료를 낸 게 어쩌면 그 메타의 초지능을 봤더니 메타의 발전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어쩌면 데이터로 보나 네. 인재로 보나 컴퓨팅 파워로 보나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요 AI 기업일지도 모르겠다. 예, 이 이렇게 정도로. 갑자기 올려치기를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히어로가 됐어요, 갑자기. 뭐지? 그러면서 3,000명의 엔지니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1기가와트 이상의 컴퓨팅 클러스터 5개를 구축하고 있고 컴퓨팅 능력 확장이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와 엔트로픽을 능가할 수 있고 뮤즈 스파크 1.1이 솔직히 아직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처럼 성장하면 구글, 제미나이를 따라잡거나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메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를 좀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US1 리스트 본인들이 가장 좀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기다가 메타를 이렇게 넣으면서 이 뭔가 약간 분위기가. 징징거리는 듯한 했던 메타가 알고 보니 선녀였다. 예, 이런 게 좀 확실히 오늘의 큰 트리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죠. 아, 네. 뭐 안경도 만들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앱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스마트 안경, 스마트 글래스 계속 개발한다고 하니까 아니 뭐 AI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이런 것만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까지 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오디오를 지속적으로 녹음하고 몇 초마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슈퍼 센싱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이다. 이 저 안경이 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그 어쨌든 저는 이게 피지컬 AI의 출발이라고 봐요. 예, 뭔가 기기가 필요하잖아요. 피지컬 AI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로 LLM 검색하고 그거 하려고 AI 하는 게 아니니까 AI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고안 중인 건데 그 중에 이제 메타는 여기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는 거고. 예. 그 안경 보면 여기 조그맣게 카메라 달려 있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왜 네. 우리 공상 SF 영화 보면은 앞에 화면이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촥 뜨고 막 뭐 이렇게 막 그렇죠. 하잖아요. 옛날에 그거는 아직 아닌 거죠. 그 안경 쓴다고 해서 그게 네. 보이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막 터치하고 막 쫙 하고 막 보내고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걸어다니다가 앞에 안 네. 보여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큰일 다 이제 허적대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 게 있었으면 길 찾기 할 때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여기로 뭐, 가게 하고. 뭐 이게 무슨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는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죠. 그냥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천재들이 모여서 야 이걸 하면 AI를 가장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건데 메타가 안경 쪽으로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래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이런 하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샘 알트만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분명히 역풍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데 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아까 그 핀비즈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이 메타 발표하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푹 내려앉았어요. 그게 샘 알트만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이 기사가 딱 그 시기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컴퓨팅 및 메모리 비용의 급증이 빠른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거 분명히 역풍이 된다. 이러면은 또 갑자기 또 뒷목을 잡죠. 그러면서 또 애플 마냥 또 샘 알트만이 또 오랜만에 징징대기 시작했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토큰 효율성을 54% 높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덜 쓰게 하는 기술을 다들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네. 것 같아요. 메모리를 덜 쓰게 하는 거 비롯해서 이제 효율을. 맞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쵸.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줄일 수 있는 기술. 왜 이번 주에 제가 잠깐 지나가는 느낌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디인포메이션에서 오픈 AI가 효율성 뭐 이런 올린다? 기술을 개발했다더라. 근데 밝혀지지가 않아서 네. 아직 모른다. 근데 그게 GPT 5.6 솔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들은 기술 개발 혁신을 계속 할 거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팅 파워는 아까 메타가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계속 더 늘릴 거고 그래서 수요를 믿고 이들은 계속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외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도 계속 유지할 거다. 그리고 뭐 정부가 5%의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협력은 원활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IPO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문의 근원 중에 하나였잖아요. 오픈 AI가 IPO 뭐 안 하면은 뭐 이거 진짜 돈 없어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진짜 신기하게 오늘 막 해명을 막 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어제 잠깐 알리바바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AI 모델이 너무 우수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 경쟁이 계속 치열해질 거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해석하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질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받아들여져서 시장은 또 긍정적인 반응을 바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와 엔트로픽 내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틀렸다. 왜 약간 트러블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현재 AI 분야의 선두주자임이 분명하다. 오, 인정해줬네요. 네, 맞아요. 이 사람 인정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인정을 확 해버리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냈고요. 거기다가 엔트로픽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느낌으로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을 영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버냉키를요? 예, 그래서 버냉키? 금융인을 갑자기 왜 영입을 하지? 아 뭔가 금융적으로 이제 IPO 하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것 필요했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까 머스크가 인정할 정도로 엔트로픽은 1등이잖아요. 네. 그 뒤를 이제 챗GPT, 오픈 AI가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이제 메타까지 거기에 이제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네, 합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픽은 지키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1등으로서 내실을 좀 다지는 그런 영입이 아니었나. 버냉키 그 전 의장이 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아, 그래요? 박사님이시네요. 공대생이시네요. 제가 또 몰라뵀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예, 예. 공대 쪽에서 예. 딱 맞는 활약을. 인재 영입이네요. 이거 뭐 금융도 그러니까요. 공대에서 기술도 다 아는 뱀 버냉키 오랜만에 좀 와, 들어보네요. 근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대 나와서 노벨 경제학상. 대단한 그냥 사람. 천재. 네, 대단한 사람이네. 천재.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AI 쪽에 뭐 메타, 오픈 AI, 엔트로픽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애플 소식도 같이 있는데요. 그리고 애플도 되게 우리가 좀 답답했잖아요. 네. 도대체 AI 왜 안 하지? 애플이 합류해주면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즘 ML이라는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폰에다가 AI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왔다. 네. 이것도 뭐 압축 기술이 좀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17 프로에서 실행해봤는데 이런 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AI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공대생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약간 이제 공대 쪽을 한 거예요. 금융공학 뭐 이런 거 전공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공은 못 찾아가지고. 박사를 MIT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매사추세츠 거기가 네. MIT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박사 하셨다고요. 박사였구나. 근데 이제 뭐 금융공학 뭐 이런 전공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거일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쓴 것뿐입니다. 예, 여러분. 벤 버냉키 왜 거기 갔을까 궁금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전쟁 얘기가 네. 아직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쵸? 조금 잦아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뭐 유가 보셨으니까 네.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동시에 같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결론이 왜 나왔느냐? 그 스토리라인만 좀 읽어드리면 어제 이 시간에 요게 보도가 됐었죠. 추가 공습 개시.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도 막 갑자기 급감을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 긴장감이 좀 높아졌으니까. 근데 뭐 급감했다는 것 치고는 최근에 일일 평균이 30척에서 50척인데 25척이래요. 근데 어제 예. 배가 아침에 공격하고 나서는 한 척도 못 나왔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다들 경계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미국이 방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거다 이래서 긴장감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야.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한다더라고. 누구 전화를 몰라요. 그런 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 그냥 트럼프가 그렇다면 그런 거구나. 예, 이거를 확대하고 싶지 아는 거구나.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세로 다시 전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의 주요 무역 연결로가 아까 그 공습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게 막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고 걸프만 항만에다가 뭐 이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래서 뭐 큰일 난 건가 싶었는데 복구 작업은 신속하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구가 이렇게 신속하게 완료되는 게 이란이 복구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적당히 때린 건지. 예. 복구 금방 되도록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참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네. 어찌됐든 뭐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별로 확대를 원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도 저는 조금 뭐랄까 이거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의 선박 폭격에 대한 보복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진을 올렸는데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때릴 거야. 그땐 진짜 안 참아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되게 많이 강해졌어요.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보는 게 여전히 맞다. 예, 그래서 시장은 상황을 또 봤고 71달러까지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영상이 올라옵니다.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박현도 성희과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리고 되게 사실 인터뷰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두 분께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들으면서 좀 푸념도 하고 뭐 그랬는데 재밌게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 재밌는 이슈는 아니고 무거운 이슈긴 하지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연준이 TF 자문위원회 발표를 했네요. 요거 조금 속도 내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그 일정이 있었던 네, 날이었고, 네. 예, 그래서 외부 자문위원들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머빈킹, 라구람, 라잔, 라지체티 이게 연준 홈페이지 가면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쫙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뭐 진짜 비둘기파인지 매파인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테스크포스 팀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어떤 결과들을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서 요거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맨큐 이 사람 혹시 우리가 아는 그 맨큐인가? 뭐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아니겠죠? 옛날 책이니까. 그 후예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연준의 6조 7천억 달러 규모 대차 대조표, 그리고 연준의 소통 방식, 경제 데이터 출처, AI 생산성과 고용, 인플레이션 모델과 측정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5개의 TF로 나눠서 좀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엊그제 발표됐던 FOMC 의사록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쭉 올라간 모습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금융여건 지수를 보니까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막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급격하게 금융여건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위에 있는 걸 보면 의외로 금리 인상을 우리가 걱정할 때는 아닐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지표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 금값은 이제 주식에 붙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6년 후반 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상향 조정을 하면서 금리 인상 회피 기대감에 금값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또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가장 큰 우리
우리의 과제이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기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물론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은 다 유가 하락과 그다음에 이제 물가 하락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다 정리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특징 보도록 하죠. 네. 반도체 화요일 저점론 성공. 이거 뭐예요? 뭐가 슉 올라갔는데 이거 속스? 이게 화요일에 속스 쪽으로 펀드 플로우가 확 들어온. 이렇게 급증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그날엔 저희가 볼 수가 없었죠. 네네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요일 아침에 뭐 약간의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약간 반도체 쪽으로 장 막판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이게 저점에 거의 다 왔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수급이 예상치 않은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구나. 보시면은 화요일에 54억 달러의 자금이 속스 쪽으로 들어왔는데 2001년 펀드 출시 이후 최대 일일 유입액이었다고 합니다. 이전 최고 일일 유입액보다 300% 이상 높은 수치다. 그리고 3배짜리도 12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올해 일일 유입액 2위를 달성했고요. 화요일 하루 동안 결국 71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된 건데 전례 없는 속도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와서야 아니까 조금 그동안 우리는 왜 화수목 내내 그렇게 반도체를 놓고 힘들어하고 걱정을 했었나라는 후회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장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약간의 그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라는 포인트들이 조금 보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근데 이게 국내 증시는 계속 밀리고 있었잖아요. 수요일까지도. 그쵸. 사실 어제까지도 좀 불안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알고 보면은 요걸 알고 있었으면은 그냥 미장을 조금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힌트들을 찾고 있었으면은 우리가 조금 마음 놓고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거 놓으면서 제가 이제 어제 기술적으로도 60일선에 딱 닿고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쭉 올라오면서 이제는 다시 21선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근데 음봉이 나와서 뭐 전강 후약이 났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요 수급이 또 어디 간 게 아니라 이 다우 지수 보시면은 음봉 두 번째로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제 아래 꼬리 달았잖아요. 네. 이쪽으로도 조금 갔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S&P는 꽉 찬 양봉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간 게 아니라 아까 메타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좋았던 거 아니거든요. 메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이렇게 AI와 범 AI 종목들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수급이 잘 지금 AI 쪽에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이유들이 되게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메타 이슈도 전해드렸지만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6월입니다. 6월의 메모리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31.7%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고요. 네. 낸드의 경우에는 40.7% 급증, 디램은 480억 달러 이렇게 급증을 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UBS는 2028년 중반까지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샌디스크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번스타인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니까 이게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리포트가 좀 엇갈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월가에서도 확실히 좀 나오고 있다. 이거 뭐 사실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네. 자, 이 가운데 마이크론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한다라는 이게 무슨 투자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 공장 지분이다? 내에다가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액수보다 더 확대를 시켰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투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네. 이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쵸?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호재로 쓰는 게 맞나 싶기는 했어요. 삼전닉스가 엄청나게 투자한다. 그쵸. 용인 땡긴다. 이렇게 네. 시간 땡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시장에서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뭐 장비주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이제 우리가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론도 투자를 더 확대한다.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아 그래 이렇게 낙수에 낙수 계속 펼쳐지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뉴욕주에다가 반도체 제조 공장에 그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면서 예정보다 4분의 1 이상 앞당겨서 수직 건설에 착수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창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35년까지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고요. 네. 일단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텍사스주에 있는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리콘 웨이퍼 원료 공장 확장을 지원하는데 5억 달러를 또 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오늘은 되게 좋게 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밀리니까 아 여기에 문제가 있었나 저기에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좀 쫓아갔었잖아요. 이것도 그냥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쨌든 시장의 수급과 심리와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좀 지배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날 나왔던 이슈를 호재성으로 뭐 만들기도 하고 악재성으로 만들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결국 힌트는 계속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슈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이 두 번째 이것도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CEO가 향후 수년간 반도체가 호황일 것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황이라는 거는 다들 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의 볼륨도 늘고 하는데 그 안에서 막 숫자들 있잖아요. 가격이 꺾인다, 성장률이 꺾인다, 성장률이 뭐 이번 2026년 뭐 몇 분기가 피크다, 막 이런 걸로 주가가 계속 이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자꾸 그 이유를 그냥 붙여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가 저는 1번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빠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걸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가 저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그냥 이제 진짜 저는 시장에만 집중하는 게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게 낫다고 봐요. 이게 뭐 약간 무책임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오르는 거고 그냥 내릴 때도 있어요. 네. 주가는 항상.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갖다가 2년 이상 향후 장비 수요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업계가 불안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특히 큰 의미를 지닌다. 구조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어서 급격한 하락 위험은 없다는 걸 시사합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업계 전반의 데이터도 뭐 20% 증가하고 뭐 투자 지출 계속 늘어나고 뭐 다 좋다. 이런 얘기들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TD 코엔에서도 목표 주가 $700, 미조에서도 $65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하향 조정은 단 한 건도 없었을 정도로 단순히 경영진이 낙관론을 편 게 아니라 고객 행동에 의해서 애널리스트들도 모두 동의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도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니까 또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IMF에서 대한민국의 AI 기반 반도체 수요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30개국 중에 가장 크게 상향했답니다. 1.9에서 2.6까지. 그리고 내년도 2.1에서 2.5까지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좋다라는 거를 계속 우리는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세레브라스의 유럽 진출. 그렇습니다. 소식. 이 종목도 최근에 뭐 상장하고 나서 네. 그 뭐 엔비디아를 뭐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세 좋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전혀 주가가 좋지 못했죠. 근데 요즘 다시 신규 상장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변동성이 꺼지고 그때부터 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세레브라스라는 반도체 기업이 유럽 진출을 한다는 것도 반도체 섹터에는 뭐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제 오늘 이날이죠. SK하이닉스 ADR 상장 D-Day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스페이스X 이후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그런 상장이 도래했다라고. 청약 경쟁률 그게 한 7배. 7배?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이게 계산이 됐는데 주당 평균 $14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환산해 보니까 한 220 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종가가 210 몇만 원이었고 네. 그 넥스 트레이드 끝난 게 220 몇만 원이었어요. 그 딱 끝나자마자 그 기가 기준으로. 막히죠? 예. 이게 참 신기한 일이 가끔 이렇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저는 요즘에 사실 저희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고 또 글로벌 인터뷰인데 이제 국장 얘기와 반도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미국 방송을 봐도 CNBC나 블룸버그를 봐도 삼성,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이상해요. 하이닉스 이 ADR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엄청 높아요. 뜨겁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기사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CNBC에서 자, SK 하이닉스라는 메모리 기업이 상장을 해요, 여러분.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이런 기사를 쫙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뭐 마이크론과 같은 그런 색깔의 회사 SK 하이닉스를 모를까? 미국 투자자들은 이 정도로 모르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스마트머니나 아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보면서 네. 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수요가 7배가 들어간 건데 근데 막상 이제 상장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잘 몰랐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오늘 상장되고 나서의 가격이 조금 더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기대하는 그 심리가 확실히 좀 읽혀졌고 네. 뭐 오늘 밤의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갔나 149달러로 상장한다던데 어디까지 갔나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환율 계산할 때 한 1,500원 곱해요? 그렇죠? 1,500원 곱해서 계산. 왜냐면 아, 우리도 근데 이게 아침마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150달러잖아요. 1,500원 곱하면은 220만 원이 안 나와요. 22만 원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0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ADR이라서 뭐 이게 비율 계산해서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원화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AI 에이전트의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표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그쵸. 지금 사실 LLM 이런 모델은 AI에 껴주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2주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시장이 하나도 안 알아줬죠. 네. 아니 AI 요구하려고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장이 꺾이지? 그냥 돌아보면은 결국 뭐 우리가 걱정은 많았지만 네. 틀린 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성장이 가속화되면 이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AI예요. 제가 요즘 가끔 말씀드렸던 LLM, 월드 모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개별 기업단에서 AI 개발 같은 것들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점점 원년을 넘어서 가속화되면은 30년도까지는 이렇게 5배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 소프트웨어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여러분들 주가 찾아보시면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보안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AI가 발전하면 그들이 보안까지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이제 좀 채워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챗봇에서 이제 디지털 직원으로 진화하고 있고 AI 혁명의 다음 단계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는데 그거를 이미 앞에서 잘 활용하고 있었던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실제로 그걸 이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덱스랑 UPS가 아마존에 넓게 보면 경쟁사잖아요. 근데 거기 고객들한테 배송료를 낮게 준다는 거예요. 배송료를 낮게 주는 배경은 갑자기 얘네가 배송료를 낮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은 자동화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AI도 많이 써놨고 그렇기 때문에 AI에 미리 투자해서 미리 나가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효율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를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7월 말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실적 시즌에 좀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스타벅스가 AI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있대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게 뭘 대체할 거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재고 관리 도구, IBM의 유지 보수 도구 이 두 기업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일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커피 만드는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AI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그 정도로 AI의 코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각 산업의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에이전트는 앞으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거는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뱅크에서는 세일즈 포스에 대해서 에이전트 포스 잘하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AI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혹평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AI 에이전트의 수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그 구분을 하면서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빠르게 우리 스페이스X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뉴스 뭐 혹시 시간 부족할까봐 넣어놨는데 뉴스만 빠르게 전달해 네, 드릴게요. 일본의 달 탐사 고객을 스페이스X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페이스라는 일본의 회사가 스타쉽을 이용해서 달 화물 운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제 그 그록 4.5 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딩에 특화된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샤라웃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축하한다. 예, MVL 시스템에서 학습되고 아, 하니까 우리 거 썼다. 이렇게 좋은 게 나오네. 잘한다 너희. 막 이렇게 샤라웃을 해줬고 그래서 그런지 스페이스X 주가도 올랐고 테슬라 주가도 좀 같이 그 저점에서 쫙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네. 요즘 넷플릭스 얘기 많이 안 했죠. 그렇죠. 시티그룹이 넷플릭스 목표가를 $100로 하향했는데 나쁜 건 아닌데 이거 보시면 여기 또 그게 있어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관심으로 인해. 거기도 소외를 받는구나. 예, 그래서 넷플릭스에도 결국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좀 아쉽게 목표가를 깎았고요. 뭐 코스트코는 6월 매출이 괜찮았는데 이 유통업체들은 그 원유 가격이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여전히 토로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너무 AI만 보는 것 같아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쪽이 안 되는 이유가 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그리고 펩시코도 북미 사업의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리바이스도 호실적을 냈는데도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심장질환 치료제 임상에 실패했다고 하던데 일라이릴리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AIIC에 들어가서 알츠하이머 관련 초록을 16편이나 발표한대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좀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들 쭉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저희 시원하게 국물이 끝내주는 냉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또 혹은 부산 여행 가서 여기 내호냉면 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가 100년 넘게 이어온 부산의 최초 밀면집이라고 해요. 내호냉면. 이거 진짜 밀면이네. 네. 이게 밀면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육수에다가 먹는 우리가 뭐 비냉 물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물냉인데 거기다 저렇게 비빔장을 얹어요. 그래서 칼칼한 물냉처럼 그리고 비냉의 맛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구성에 코다리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이게 코다리를 얹어서 먹는 건가 봐요. 그 레시피. 저는 사실 내호냉면을 방문하지 못했어가지고 이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코다리까지 같이 얹어가지고 드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아유. 군침 나 죽겠네.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켜낸 그 전통 부산의 최초 밀면 맛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인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인분에 6,300원꼴로 105년 전통의 밀냉면 3팩, 명태회 3팩을 드립니다. 명태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명태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살얼음도 막 떠 있어.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이거 네. 이거 양념장 풀어서 먹는 거야? 아니면 그냥 얹어서 먹는 거예요? 풀어도 풀어서? 하나도 안 매워요. 저 약간 먹어볼게요. 맵찔인데 안 맵고. 이거 내호냉면 가봐야겠네. 갈 필요 없죠. 그렇죠. 갈 필요가 없네. 이 시려. 근데 진짜 맛있다. 저 밀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냉면을 좋아해요. 그 밀면의 면을 이거 뭐 굳이 난 냉면 먹을 건데 부산에서 막 유명하다는데 찾아가서 먹어봤는데 근데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더 먹고 싶은데 말해야 되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 거지? 기능성 자켓인데 바람막이. 바람막인데 또 이제 긴팔 입으시면 더우신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등산 가실 때도 가볍게
혹은 뭐 운동할 때도 가볍게 입으실 수 있고 평소에도 이게 자켓 형태이기 때문에 카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안에 있는 카라를 빼서 입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잠그셔도 돼요. 깨끗하게 잠궈서 입어도 되고 컬러가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요. 약간 아이보리 노란색 물감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컬럼비아 아주 뭐 기능성이라고 하면은 어디 빠지지 않는 브랜드죠. 이 셔츠 자켓을 저희가 실제로 3만 원대 준비했고요. 이게 컬럼비아의 이게 무슨 기술이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퀵 드라이 정말 금방 말라요. 정말 금방 말라서 일반 원단 대비해서 몇 배 더 빠른 건조가 되기 때문에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 오염을 튕겨낸대요. 이거 미면 해보고 싶은데, 예, 외부 오염을 튕겨내는 그런 원단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묻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등판에 우분 메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판 어떻게 되어 있죠? 우분 메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기성을 걱정하시는 분들, 땀 많은 분들은 요거 가볍게 여기 뚫려 입으실 수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뒤에가. 그렇군요. 볼까요? 아예 뚫려 있구나. 안에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절개가 돼 있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 덕분에 맛있게 먹었고요. 요 옷과 그리고 냉면 밀냉면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 하겠고요. 지금까지 월가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